안 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알아야 돼. 이거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느낌이 있다구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알겠지? 큰 건 없고요. 자, 개념 콕콕에 있는 내용도 사실 뭐 별거 없기 때문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뭐 볼 거냐면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에 근의 개수,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은, 자, 여기 한 번 더 복습. 자, 근이 두 개라는 표현은, 자, 판별식에서, 판별식은 D라고 쓰는데 판별식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좀 쓸게요.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앞에 D라고 쓸게. 대문자 D. 얘가 0보다 크다가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애 조금 포인트를 주자. 얘들아, 이거는 나중에 그냥 갑자기 나오거든? 갑자기 나와서 애들 다 틀려. 특히 고등학교에서 나와서 고1 문제거든? 고1에 나와서 다 틀리는 건데, 서로 다른 두 근과 두 근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D는 0인데 근의 개수가 뭐라고 놓을까? 여기 근의 개수 뭐라고 하니 여기? 중학교에서는 아마 한 근을 갖는다라고 써져 있어. 그치? 111페이지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한 근이라고 했어. 한 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한 근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정확히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있어요. 중근이 뭐냐면 중복된다라는 뜻이야. 중복된 근이야. 가운데 있는 근이 아니라 중복된 근이야. 알겠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근이 아니라 중복된 근, 요 중근인데 이 표현은 맞아요. 근데 요 표현이 틀렸어요. 한 근이 아닙니다. 한 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111페이지 잠깐 넘기셔서 여기 뭐라고 쓸 거는 한 근 말고 두 근이라고 표시할게요. 두 근이 원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두 근이 정확한 표현일까, 얘들아? 한 근도 사실 맞는 얘기인데 두 근도 맞는 얘기야. 야, 그러면 한 개랑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맞는 표현이라고 썼을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중근은 맞는 표현이야.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거 묶을 수 있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뭘로 묶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에요. 맞나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그는 몇 개밖에 없지, 얘들아? 그는 몇 개야? x는 1. 그치? 이거 풀면 x는 1이잖아, 그치? x는 1이야. 그럼 한 근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근이 맞긴 한데 중근으로 봤을 때 한 근이 맞아. 근데 정확하게는 두 근이에요. 왜 두 근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원래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x-1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얘를 이렇게 풀어봤어. x-1은 0이고요. x-1은 0이에요. 그럼 여기 근 몇 개야? x가 1일 때와 x가 1일 때 있지. 그래서 사실 똑같이 나오지만 근은 몇 개 생겨? 원래? 이렇게 두 군데에서 생기기 때문에 두 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야 1과 1이 같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중복된 근이라서 한 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멀리 볼 거면 두 근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표현을 써. 그냥 두 근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돼. 알겠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두 근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두 개의 근은 는 0도 포함해서 표현하는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는 크다 이상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냥 두 근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말장난이야. 말장난이 이제 많이 낚이거든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근은 지금 봤을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두 근으로 하는 게 좀 맞아요.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뭐가 좋아? 중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아. 알겠지? 중근이라는 표현이 맞지 한 근이라는 표현은 해석하기의 여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걸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낚시로 이렇게 딱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우기시는 분도 있어.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건 저도 알죠. 한 근이잖아요. 두 근이래. 해설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된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112페이지 다시 넘어가시게 되면 112페이지에 2-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 한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은
중근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돌려서 말했다. 알겠지? 중근이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러면 1-2번부터 한번 볼게. 대표형 1번 봅시다. 자, 대표형 1번에서는 그냥 뭐만 쓰면 되더라? 자, 어떨 때 보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은 뭐야? 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근의 공식을 쓸 이유가 있어 없어? 근의 공식을 써서 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냥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판별식을 쓰고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0보다 크다면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뭐 써줘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요거 말할 때 한 개만 더 말할게 얘들아. 자, 우리 근의 공식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얘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요? 짝수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러분들 계산 실력이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 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장을 잡는 거야. 여러분들 무조건 짝수면 어디가 짝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니까 다 뭐만 봐 얘들아? 개수만 본다. 개수. 얘가 개수가 짝수 x의 개수가 짝수면 b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돼? b 프라임이 되지? 요것만 기억해서 판별식 써주면 돼요. 다 4ac 쓸 수 있어. 맞아, 4ac 다 쓸 수 있어. 근데 짝수는 얘 좀 써주자고. 훨씬 더 편해져요, 계산할 때. 알겠지?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형 1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0이래. 한 변씩 쓰겠지? 한 변씩 쓸 때 뭐 해줘? 여기 개수 b제곱 1제곱 마이너스 4ac. 뭐지? a 얼마예요? 1입니다. c 얼마예요? 3이에요. 요거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마이너스 10이겠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면 근을 가져야 안 가져요? 여기 안 썼네? 자, 이거 근 가져 안 가져? 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맞죠? 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는 거야. 1번 안 돼. 그 다음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얼마야? 0이래요. 그럼 이거 뭐야? 앞에 잘 걸렸다. 요거 뭐야? 요거 짝수네? 요거 써야겠지? b' 써야겠지, 그치? b' 얼마니? b'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으니까 b'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b' 마이너스 1이고 판별식은 어떻게 써? b' 제곱 마이너스 ac 1 빼기 4기 때문에 얼마야? 얘도 근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계산 빠른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계산 좀 느리다고 해서 막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결국 똑같이 돼. 알겠지? 자, 4번도 볼게. 3번 제끼고 4번 볼게요. 나 분수 나와 있다 얘들아. 그럼 어떻게 풀어? 분수 나와 있으면? 야, b'에 똑같이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쓰기 복잡하잖아. 뭐 해줘, 양변에? 양변에 최소음 배수인 12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 상관이 있니 없니? 는 0에다가 12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2를 곱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럼 근 몇 개 나올까요? 큰 개수 있어요 없어요? 큰 개수 없습니다. 1 빼기 4기 때문에 맞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뭐야?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야, 내가 만약에 헷갈린다면 b, a, c까지 다 쓰신 다음에 b가 짝수니까 b'은 마이너스 이렇게 써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꼭 같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실수하면. 알겠지?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야. 5번 뭐 해주면 돼? 양변에 10 곱해주면 돼요. 소수니까 맞지? 왜? 뭐 하려고? 잘 보려고. 얘 뭐 나와요? 짝수니까 b'이 마이너스 4야. b' 제곱 마이너스 ac 뭐 나오지? 0 나오지?
얘는 무슨 소리야? 중근이라고.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3번 안 했으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다음번에 함수 배울 때 같이 또 배운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근해 공식 연습을 할 겸 근해 공식 연습할 때 도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2-2번에 별표 한번 쳐보고요. 2-2번 제가 왜 별표 치냐면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어려운 건 아닌데 얘들 이런 표현이 같다라는 것만 옆에다 써주자. 옆에 공간 있지? 대표형 밑에다가 공간. 자, 중근 완전 제곱식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중근이든 완전 제곱식이든 같아, 얘들아. 인수분해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완전 제곱식이랑 같은 말이야. 그게 뭐랑 같아?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랑 같아. 그쵸? 지금 여기 뭐라고 하셨어? 판별식 0이 중근이에요. 중근은 뭘로 묶여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요. 그럼 너네가 명칭에 나왔을 때 글을 쭉 읽다 보다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표현이나 중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뭐 해주면 돼? 아, 판별식이 그냥 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 인수분해 문제에서 인수분해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됐대.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됐대.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지, 그치? 2차 방정식이 아닌데도 뭘 쓸 수 있어? 아, 는 0 있다고 쓰고 뭐 해주면 돼? 판별식 쓰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뭘 쓸 수 있어? 그냥 판별식이 0이라는 쓸 수 있어. 굳이 반을 나누고 제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반 나누고 제곱한다라는 얘기가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1 때도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똑같이 설명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걸 좀 적어볼게요. 적으셨나요? 요거는 꼭 적읍시다. 시간 드릴 테니까 얘는 꼭 적으세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근을 가질 때, 즉 뭐 쓰라는 얘기야?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알아서 쓰라는 얘기야. 판별식 0인 거 얼마지?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일 때? 0일 때. K가 얼마 나와요?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옵니다. K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때의 중근을 구하면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때의 중근을 구하면. 그때 중근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인수 분해에도 상관이 없고요. 근해 공식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잘 봐봐. 만약에 근해 공식을 쓰게 된다면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죠? 얘도 있고요.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있어. 자, 여기서 근해 공식 쓰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거 이미 알고 있어. 요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쓸 필요 없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봅시다. 얘가 0이라고 했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0이야. 맞지? 잘 들어야 돼. 얘가 0이면 그는 뭐가 생겨요? 근해 공식 여기는 뭐야? x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생겨? 마이너스 2a분의 b가 생겨.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요건 알아만 두기. 알겠지? 야, 내가 굳이 묶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를 또 써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치? 야,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거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때 그는 얼마예요? 4예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4겠죠? 답은 그럼 얼마가 되겠지? k가 마이너스 3이면서 x가 마이너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근해 공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걸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냥 중학교 때 다 한 건데 고등학교 또 나와.
섞어서 나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자, 113페이지 갈게요. 졸릴 것 같으면 문제 풀 거야. 자, 113페이지는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113페이지 별표 한번 칠게. 개념 위에다 별표 한번 칠게. 2차 방정식 구하기로 나와있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휴, 글씨가 내려갔네요. 좀만 올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어? 근의 공식, 판별식 다 뭐 찾는 거야? 근을 찾는 과정에 있었는데 얘는 반대로 뭐가 나와 있어? 근이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왜? 야, 근의 공식을 열심히 써서 뭘 찾아낸 거야? 이거 얘 목표가 뭐야? 근을 찾아내는 게 목표야. 근을 찾아내는 게 목표인데 이미 근이 나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규진이 방법대로, 아까 전에 말했던 규진이 방법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첫 번째는 대입이야.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인수분해 형태예요. 근의 공식을 지금은 쓰지 않아. 왜 쓰지 않지? 복잡하니까. 야, 복잡하게 생겼잖아. 우리 2차 방정식,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봐봐. 얘는 2차 방정식이 남아있고 여기서 근을 찾는 과정이야. 근데 반대로 얘는 뭐냐면 근이 있어. 그럼 너 2차 방정식 찾을 수 있어? 요 얘기야. 그러면 야, 얘를 모르는데 근이 만약에 1이라고 나와있어. 1과 4래. 야, 이거 어떻게 대입해서 1, 4 찾을 건데? 찾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뭐 쓰는 거야? 대입과 인수분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써줘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골라서 써야 돼. 무조건 여기서는 대입이 맞고요, 여기서는 인수분해 맞고 이런 거 없어 얘들아. 알겠지? 너네가 이거는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네? 대입해서 푸는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가 맞겠는데 인수분해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적어야 돼. 대입과 인수분해 적으셔야 돼요. 옆에 1번에 옆에 공간이 있죠?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대입과 인수분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 중요해요. 세상. 2차 방식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그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똑같이 2차 방정식 배워요.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요거를 잘 몰라서 그래. 그 혼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한 개만 아셔서. 자, 뭐라고 나왔냐면 대입은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대입은 어떤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왜? 뭐니까? 2차 방정식을 모르니까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게. 근이 1이 있어. 그럼 뭐야? 1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근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x는 1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거 옛날에 내가 지금 비웃었어. 처음에 딱 듣고 야 씨, 근이 x가 1인 걸 누가 몰라? 나중에 몰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근이 x인 거 나도 알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 알 정도 다 아는데. 뭐야? x가 있는데 대입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써서 뭐 한 거야? x값을 찾아낸 거야. 그럼 다시 이 x값을 대입하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한다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대입이야, 대입. 대입해서 성립해, 안 성립해? 무조건 성립하게끔 만든 게 이게 근이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돼? 0이 돼. 이게 예시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근이 완성이 되죠. 그쵸? 근데 단점이 하나 생긴다. 무슨 단점이 생기냐면 A, B, C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은 항상 몇 개 생겨? 2개 생겨.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지금 미지수가 3개네?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가 없어. 근이 2개 다 나와야 돼. 알겠지?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인수분해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 근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모르면 알파 베타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몰랐을 때 알파 베타라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내가 몰라? 그래? 몰라?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파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근이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근의 공식도 어쨌든 뭘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인수분해를 써가지고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서 쳐봅시다. 근이. 그럼 인수분해를 형태로 쓸 때 어떻게 쓰면 돼요? 부호 반대로 가시면 돼요. 맞나요? 부호를 반대로 가면 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온 세상은 뭐야? 인수분해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야 우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못 써서 그렇지 만약 하면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이 뭐가 되든 간에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 형태를 보게 되면 x-알파, x-베타는 0이다 라고 보겠죠. 근데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개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A라는 개수가 들어가요. 뭐의 개수? 2차식의 개수입니다. X제곱의 개수예요. 왜? 그러니까 0에서 사라지니까 크게 근을 구할 때는 의미가 없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근이 나오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과 여기 두 배를 한 얘의 근은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 개수들이 달라. 자, 몇 배수? 정확히 다 두 배씩 한 거야. 그럼 여기다 뭐야? 얘가 1이고 2이고의 차이가 된다. 알겠지? 무조건 A를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인수분해 형태로 묶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중근이라면 뭐 해주면 돼요? 중근이라면 근이 중복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두 개로 안 나오고 서로 다른 두 개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와? 한 개로 나와.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묶어줍니다.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죠? A가 부족하겠죠? 요거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뭐야? X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113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1번, 2번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